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실전무역 22년째인 무역하는 다니엘입니다. 중국을 이웃으로 둔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그중 특히 경제적 관계는 서로 간에 분리하기 힘든 분야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후부터 한중 교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향후에도 그 가세는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한중 교류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 현실에서 14억 중국과의 비즈니스 승패는 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비즈니스인들은 보다 심도 있게 중국과 중국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첨예한 비즈니스 스킬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세계의 마켓 또는 세계의 팩토리라고 불려지고 있는 중국으로 팔든 또는 사든 이런 중국과의 거래는 분명 많은 경제적 수확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 방편이 되었지만 결코 녹록하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비즈니스인은 세계 어떤 국가나 민족보다도 더 쉽게 중국과 접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췄음을 인지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쉬운 비즈니스라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이지만 언어와 사고가 다른 타국과의 거래는 더욱 많은 장애와 역경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국 현지에서 경험한 것 중 한국 비즈니스인들이 중국과 거래를 하면서 잦은 실수를 하는 포인트가 몇 곳이 있는데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이 희박해졌습니다만 한국에는 술상무라는 가상의 직업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술로 비즈니스를 이룰 수 있다는 엄주만능주의 시대의 유산이지만 지금도 한국인들은 술자리에서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 술자리와 비즈니스를 구분하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중국을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인데 멀리서 온 손님을 원탁 테이블의 중앙에 앉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한대해주고 웃고 떠들고 어깨동무하여 건배를 수차례 주고받고 이런 시간을 거친 후 숙취로 호리치근거리는 아침이지만 한국인은 지난 밤 동안 비즈니스의 절반을 성사시켜 두었다고 흐뭇하게 생각하겠지만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어깨동무해 주었던 중국인들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중국인은 친분과 사업을 혼용하지 않습니다. 친분을 이용하여 사업을 함께 도모하고 수익을 공유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국에는 시엔주어 펑요 허우주어 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먼저 친구가 되고 나중에 거래를 하라는 뜻입니다. 친해지면 이익과 책임의 공유를 불사하겠다는 정이 넘쳐나는 한국적 관념과는 달리 친구와 사업을 구분하고 절대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는 중국인의 관념을 보여주는 문구로 사업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고 냉철하게 접근하는 중국식 비즈니스 마인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친구라는 관념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다른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와는 엄연히 다른 중국적 시공의 개념에서 온 견해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서로 공유하는 사고가 많고 연령층이 근접하고 타인에 비해 의리와 신의가 돈독해진 상대를 불러 친구라고 표현하는 한국인과는 달리 남녀노소를 크게 구분 짓지 않고 사고와 견해의 차이, 친숙의 정도도 크게 감안하지 않고 불러주는 중국인의 풍요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밤새 함께 잔을 기울여주던 상대에 대한 상호간의 감정의 차이는 제법 크다는 뜻입니다. 중국 최초의 국가는 하나라이며 두 번째 국가는 상나라라고 역사는 기술하고 있지만 하나라의 문명이 아직 고고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확인된 중국 최초의 국가는 상나라입니다. 한자의 기원이 된 각골문과 현대인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음력과 윤년을 만들어낸 대단한 문명의 고대 국가였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재산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람들 간에 교류하는 것을 중히 여겼다고 하고 이런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행위를 상나라의 국가명 상에서 따와 상업이라고 하였으며 이런 상업을 하던 상나라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사업하는 사람, 즉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나라 사람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상인들의 정통 후예가 지금의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정통 상인의 후예들은 상업행위, 즉 비즈니스를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회적인 사고문화를 내재하고 비즈니스에서는 서둘지 않으며 상대가 시간에 쫓길 때는 만만 뒤로, 자신이 유리할 때는 칼 뒤로 완급전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대단한 상술의 소유자들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밥을 먹고 술을 먹는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시작이고 종료일 때가 있습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라는 요청은 제의를 할 만한 비즈니스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동의하거나 동성할 의지가 있다는 의사의 전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자주 쓰는 우스, 스판, 요스, 빤스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일이 없으면 밥을 먹고 일이 있으면 일을 한다는 뜻인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찾지 말고 별일이 없는 평소에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아두었다가 일이 있을 때 활용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큰 원탁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며 떠들고 안면을 트는 문화는 이런 중국적 관념에서 문화의 근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삼천리 강산의 한반도는 전체의 길이가 3천리에 불과하지만 중국 남부의 양쯔강의 길이만 해도 4배가 넘는 12,000리의 대륙입니다. 중국인의 사고와 관념은 그들이 가진 거대한 대륙에서 장구한 역사를 거쳐오며 얻어진 것으로 삼천리 강산에서 피를 이어온 우리와는 사뭇 달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책의 거리의 중국이고 서로 분별하기 힘든 외모를 소유한 중국인이며 유교를 바탕으로 한 동일 문화권이지만 결코 가깝지만은 않은 나라이고 사고와 관념이 다른 민족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또는 친구라고 불러주었다고 하여 한국식 친구의 잣대를 대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져 영문도 모를 실패를 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펑요는 한국어로 친구라는 뜻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펑요는 친구와는 개념의 차이가 현저히 있습니다. 중국인의 펑요는 한국인의 친구와는 다른 잣대이니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는 반드시 되어야겠습니다.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계획하신다면 친구하기, 술자리로 얻는 정이 넘치는 한국적 경영에서 벗어나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해압에 임하고 진정성과 함께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절대 조급하게 뭔가를 제안하거나 제시하지 말고 준비와 계획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들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올 것이고 무게감 있는 악수를 내밀 것입니다. 중국인의 시엔샤오른 허우진저라는 교훈을 차용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직역을 하면 먼저 소인이 되고 후에 군자가 되라는 뜻이지만 소인배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선 취할 것은 취한 후 군자의 행세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에서 정통 상인의 후에 중국인들을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거대 중국과의 거래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패에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전을 위해 상대를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